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효성님의 메밀꽃 필 무렵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930년대 어느 여름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떠돌이 장돌뱅이의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데 배경 묘사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소금을 쫙 뿌려놓은 듯한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있는 묘사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등장인물은 허생원이 평생 장돌뱅이 신세로 물건을 팔아서 이제 살아온 어떤 삶인데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죠? 젊은 시절에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동이가 나오는데 젊은 장돌뱅이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인물이며 허생원처럼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있고 아주 순수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달, 허생원의 친구이자 동료로 허생원과 함께 장돌뱅이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허생원의 말을 누구보다도 아주 잘 들어주는 친한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성서방네 처녀, 이름도 모르는 성서방네 처녀라고만 알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 물레방앗간에서 허생원과 하룻밤을 지낸 사이로 허생원이 평생 그리워하는 여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로 짐작하면 동희의 어머니이자 그 허생원의 첫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내용 구조는 메밀꽃 필 무렵이 조선달과 이제 허생원이 장돌뱅이 생활을 하는데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함께 보낸 성서방 처녀가 있고 혹시 봉평장에서 만난 사이로 왼손잡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젊은 장돌뱅이 동희가 있습니다. 혹시 엄마가 아닐까라는 복선을 통해서 왼손잡이라는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 미로 짐작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젊은 여름날 봉평장터에서 이제 허생원은 충주집 술집 여자입니다. 막 농담 따먹게 하는 동희를 보고 아주 크게 야단을 칩니다. 속이 많이 상했지만 동희는 허생원에게 낙이를 알려주고 둘은 결국 화해합니다. 허생원, 조선달, 동희는 대화, 장 가는 길을 동행하게 되고 메밀꽃 핀 달밤을 걷게 됩니다. 그 길에서 허생원은 과거 젊은 시절의 추억인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줍니다. 동희 또한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허생원은 동희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장돌뱅이이자 왼손잡이인 허생원은 봉평장에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동년 조선달에게 대화장으로 이동하자고 합니다. 대화장으로 가기 위해서 채비를 하던 도중에 젊은 장돌뱅이 동희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희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기생과 논다는 그 충주집과 논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허생원은 장돌뱅이 망신은 네가 다 시킨다면서 이제 동희를 혼냅니다. 그러나 소문과 달리 동희는 순수하고 착한 녀석이라 허생원이 너무 심하게 혼낸 게 아닐까 하고 속으로 미안해합니다. 허생원은 대화장으로 이동하며 일행에게 젊은 날의 추억 하나를 들려줍니다. 강원도 봉평 한 백주집에서 처음 만나서 하룻밤 인연으로 지낸 성서방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허생원과 하룻밤을 지낸 성서방 처녀는 다음날 충북 제천으로 떠나버렸고 허생원은 그녀를 찾으러 제천 장에 또 들러보았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허생원은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이 깃든 봉평장만큼 늘 빠지지 않고 들르게 됩니다. 허생원은 그날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동희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희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동희의 어머니는 충북 제천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친정집에서 쫓겨나 동희를 키웠다는 사연을 듣게 됩니다. 또한 동희에게서 어머니의 친정이 봉평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잠도 자지 않고 대화장으로 이제 가는 길에 허생원은 피곤함에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지고 맙니다. 동희는 그런 허생원을 건져 올린 후 업어줍니다. 동희는 엎혀있는 허생원에게 어머니가 가을쯤에 봉평에 돌아올 예정이고 지금은 제천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허생원은
동해의 등이 따뜻하다고 느끼고 좀 더 엎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밤도 깊었고 허생원도 젖은 옷을 말려야 했기에 일행들은 가까운 주막까지만 걷기로 하고 잠시 쉽니다. 허생원은 대화장에 들렀다가 오랜만에 제천에, 왜 제천에 가려고 하죠? 제천에 바로 그 성서방네 처녀가 살고 있다라고 동해에게 들었죠, 그죠? 그래서 동해에게 함께 갈 것이냐고 묻습니다. 짧은 휴식을 마치고 주막을 향해서 걷기 시작한 그 일행, 그때에 허생원은 나귀를 부를 때 쓰는 동이의 채찍이 왼손에 들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왼손잡이란 얘기죠. 자기도 왼손잡이고,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어떤 유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아버지가 왼손잡이이자 동이도 이제 왼손잡이니까 미로 추론하건대 허생원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달 밝은 여름밤 깊어만 가고 허생원은 자신처럼 왼손잡이인 동이가 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품 다 읽고 이렇게 책장을 덮어보면 그 메밀꽃 피인 그 달밤과 산길이 쭉 연상될 텐데 세 사람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눈에 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평생 외롭게 떠도는 허생원이 인생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달 밝은 밤에 하얗게 피어난 그 메밀꽃, 그 길을 장돌뱅이의 인생을 낭만적이고도 아름답게 잘 채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뿐이었던 그 성서방 처녀와의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허생원의 순진함과 혹시 그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동의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아주 인간적인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방 처녀에 대한 그리움도 가슴에 묻고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사랑, 그 그리움, 여러분도 한번 그런 감정을 소중하게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솔로라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일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황순원의 소나기 때 그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라면 사랑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눈이 오기 전에 도전. 이상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